그러면 우리 5단원 05 2차 방정식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 배우기에 앞서서요. 1차 방정식부터 조금 배우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1차 방정식 얼마나 잘 푸나 한번 확인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제일 쉬워 보이는 요 문제. 지금부터 한번 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학상 배우셨던 학생들 좀 기대할게요. 저 문제 풀어보세요. 푸세요. 자, 연필을 뗍니다. 선생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잘하셨고요. 어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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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이지가 않는다. 잘한 것으로.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중학교 때는 숫자 상수가 숫자 개수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문자 상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1차 방정식 1원 미지수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1차, 최고차가 1차란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이런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해법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것이 바로 1차 방정식의 해법이에요.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예, 보통 학생들이요.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1차 방정식은. 그런데 해법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제 지금 1차, 2차 이런 거 시작하지만 나중에 지수방정식, 삼각방정식, 로그방정식 다양한 방정식을 다루게 돼요. 그렇게 여러 개의 방정식을 다루다 보면 어느 순간 애들이 1차 방정식을 못 푸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배우다 보면 뭔지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항상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라고? 시작!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말한 내용은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이렇게 외우는 거하고 동급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런 1차 방정식 고등수학 문제 하나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문자 상수는요 훨씬 어려워요. 사실 요 패턴 AX는 B를 푸세요 라는 요 문제 유형은 중학교에 뭐 A급 수학, 최상위 수학 요런 데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욕해요. 뭐야? 왜 고등학교, 교등학교 교육과정을 중학교 때 하나 어설프게 넣고 설명도 안 해주고 애들 보고 풀라 그래. 그럼 애들이 풀어?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예,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배우고 갑시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 AX는 B라는 방정식을 풀어줄 건데요. 풀이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답은 총 3종류의 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요 한 유형은요 그냥 그대로 통째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암기가 안 되면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풀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암기를 하는데 암기하는 방법까지도 외워야 돼. 즉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순서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우선 AX는 B 이런 식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 본능 이거 보자마자 어머 X는 A분의 B라고 이런 식으로 풀겠지. 자, 반드시 이 앞에 1번 여기부터 채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채운 애들은 이걸 결국엔 잊어버려요. 근데 스토리를 잡아가지고 채운 애들은 기억을 하더라라는 거야. 반드시 그냥 얘를 써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어씨, 얘 분모에 갔네?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지. 분모는 0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니까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드시 얘를 쓰고 얘를 쓰셔야 돼요. 근데 써놓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A가 0이면 어떻게 되지? 한번 풀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A는 0을 씁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 여기 맨 위에 식이 주어졌었죠? A 자리에 0을 대입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0 곱하기 X는 B.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계산해 본다. B는 몇이 나와? 계산하면 B는 0 나오지. 이렇게 거꾸로 읽어서 얘를 여기에 써줍니다. 자, 얘를 여기에 써줘요.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0 곱하기 X는 B가 0이니까 0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1 집어넣어 봤어. 등식 성립합니까? 네. 2는? 네. 3은? 네. 4는? 네. 그럼 I는? 네. 아무 수나 다 집어넣어도 등식 성립해야 안 해요? 네. 하죠. 모든 수가 다 가능한 상태예요. 우리는 중학교 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X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불렀다면요. 고등수학은 좀 세련되게 X는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다? 아니다의 부정이 아니고요.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안 쓸 거다. 자, 이게 맞아. 0 곱하기 X는 0이 부정인 건 맞거든요. 근데 선생님은요, 우리끼리의 약속.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 보면 감점을 하실 거지만 선생님은 얘를 분명 가르치고 가야 돼요. 요 네모 박스는요, 보자.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다른 수학 선생님들한테 보이지 마세요. 빨리 풀기 위한 훈련이니까. 되겠습니까? 얘를 0 곱하기 X는 0이라고 풀지 않고요. 그냥 얘처럼 풀어버릴 거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0분의 0 이렇게 돼버리지. 맞나요? 자,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0분의 0꼴로 계산이 돼. 그러면 얘는 100% 부정이에요. 되겠습니까? 얘는 부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B는 0 했지? 얘를 부정해. 여기서 부정은 이 부정하고는 다른 부정이야? 그냥 아니다 라는 부정이에요. B는 0을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B는 0이 아니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풀어보면 얘는 0분의 0 아닌 꼴이 나오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0 곱하기 X는 예를 들어 B 이런 녀석이 나오는 상황이야. X자리에 뭘 곱해야지 0하고 곱했는데 뜬금없이 B라는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수 있겠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중학교 때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 X는 해가 없다. 고등학교에서는요, 불가능해 라고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X는 불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술형 평가로 얘를 푼다면 저 0분의 0꼴과 0분의 B자리에 이런 형태를 넣어주는 게 맞아요.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형태로 공부를 배워둘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지만 빠른 적용력을 위해 이렇게 배워두면 엄청 빠른 적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래와 같이 우리끼리 약속하자. 앞으로 뭘 푸는데 0분의 0꼴 나왔어. 무조건 X는 뭐가 된다? 부정이 된다. 자, 0분의 K꼴 나왔는데 K가 0이 아니야. X는 뭐가 된다? 불능이 된다. 부정의 의미는 뭐라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 자, 불능의 의미는 뭐라고요? 해가 없다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녀석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자. 시작! X는 0분의 0, X는 부정, X는 0분의 K, X는 불능, X는 0분의 0, X는 부정, X는 0분의 K, X는 불능.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내용 선생님이 칠판에 두 번만 같이 정리해 줄 거예요. 보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AX는 B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X는 A분의 B라고 쓰고 그 후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지. A는 0이 아니야. 어머, 그럼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0 곱하기 x는 b. 얘를 거꾸로 읽어서 밑에 적어줍니다. b는 0. 그러면 b자리에 0 들어가면 x 구하면 몇 분의 몇 나온다? 0분의 0꼴 나오죠. x는 부정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 위에 있는 요 식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뭐가 돼? b는 0이 아니다. 그래서 x 구하면 몇 나옵니까? 0분의 b. x는 뭐가 되겠다? 불능이 되겠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요게 암기가 안 되면요. 한 문제도 이론 1차 방정식 문제는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마지막이야. 잘 보세요. 자, AX는 B라고 나왔죠. 한 번 다시 볼까? 시작! X는 A분의 B. 뭐는 0이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선생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분모는 0이 아니다. 왜냐면 이 알파벳은 계속 바뀌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모가 0이 아니다로 기억해야 돼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지. 어머!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0 곱하기 x는 b. 계산해서 거꾸로 읽어주면 b는 0. 그래서 x 계산해 b자리에 0 넣고 시작. 0분의 0꼴. 그러므로 x는 부정. 이렇게 됩니다. 얘를 부정합니다. 시작. b는 0이 아니다. 그러면 x는 0분의 b. x는 불능. 이런 식으로 써내려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요 하나를 배웠기 때문에 아래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야, x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딱 봤더니 무슨 문제야? x에 관한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x항끼리 묶으려면 집 밖으로 나와야지. ax-a는 x 플러스 2. x항은 x항끼리니까 넘겨줍니다. a-1x는 넘어갑니다. a 플러스 2.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자, 진행합니다. x는 a-1분의 a 플러스 2. 어머, 뭐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분모는 0이 아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적어 놓으면 돼?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해? 어머, 그럼 a가 1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지. 약분되기 전 상태의 이 식의 a 자리에 2를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바로 몇이 돼? 0분의 3.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x는 불능이라고 부르죠. 바로 요거 때문에 가르친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답을 냈을 때 약분되기 전 상태의 식에다가 요 조건을 대입하면요. 밑에서는 0분의 0 아니면 0분의 0 아닌 꼴 나와. 그럼 얘 딱 보면서 막바로 부정 불능을 얘기할 수 있다예요. 굳이 막 윗식에다가 a가 1이고 막 이런 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엄청 빠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 끝났어요. 얘는 답이 그래서 몇 종류 되겠습니까? 2종류 나오는 거예요. a가 1이 아니면 x는 a-1분의 a 플러스 2, a가 1이면 x는 불능이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도 보자. 무슨 문제라고? 시작! 1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x항 넘겼습니다. a-bx가 되죠. 그리고 상수항 넘겼더니 뭐가 돼? 쓰기 전에 시작!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왠지 어떻게 써주고 싶어? 인수분해. 그치? 불러옵니다. 시작! a-b, 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고 싶어요. 이제 작업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x는 a-b분의 a-b, a 플러스 b 이렇게 푸는 거지. 어머, 이 약분되네. 결국 x는 a 플러스 b라는 답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를 뭐라고 적어 놓을 거야? 시작!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질문. 어머, 그럼 A가 B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뭔 짓을 하냐? 약분되기 전 상태. 바로 요 식. 약분된 식에 넣으면 안 된다. 약분되기 전 상태의 식에 얘를 넣어봅니다. 뭐가 나옵니까? 0분의 0. 우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x는 부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도요. A가 B가 아닐 때, A가 B일 때 이렇게 답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A가 B가 아닐 때 X는 A 플러스 B, A가 B일 때 X는 부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요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여기까지 캐리가 됐나요? 지우고 좀 올려놓고 풀도록 할게요. 자, 자, 우리요.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딱 봤더니 X에 관한 무슨 문제다? 시작!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예뻐? X상은 X상끼리, 상쌍은 상쌍끼리. 그래서 야, 너 5AX 플러스 A지? 5A만 이쪽으로 보내자 라고 했더니 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의 X는 A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됐어요. 써놓고 뭐 해주고 싶게 생겼어? 인수분해. 그래서 A, 3, 2, 마마 인수분해 했더니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 X는 A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합니다. X는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약분 되네, 약분. 자, 약분하면 X는 뭐가 되겠다? A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답이 나오겠어요. 단 이런 답을 내기 위해서 뭐는 0이 아니다? 분모는 0이 아니다. 우리 분모는 0이 아니다. 어떻게 표현할 건데? A는 3이 아니고 AND예요. 동시에 A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2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럼 분모가 0인 경우 어떻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되지. 뭐라고 쓸 건데? A는 3. 예, 나누셔야 돼요. A는 3, A는 2 나누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예. 이건 하기 때문에 불려서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봅니다. 어디에다 넣냐? 항상 약분되기 전 상태의 식에 넣어보는 거예요. A 자리에 3 넣었더니 X는 0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릅니까? X는 불룸 이렇게 부르죠. 자, A가 2인 경우 X 구해봤더니 몇 나옵니까? 0분의 0.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X는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옆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자, 15초 후에 같이 할게요.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x에 관한 1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항끼리 나오려면 좀 집 밖으로 나와줘야지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x항은 x항끼리 모으려고 했더니 뭐가 보여요? x항의 개수 자리에 a제곱 마이너스 1. 왠지 어떻게 써주고 싶다? a-1, a 플러스 1. 그래서 우리는 a-1, a 플러스 1, x 이렇게 써주고 요 녀석 넘어가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지요. 왠지 이쪽도 뭐 해주고 싶다? 인수분해. 그래서 a, 2, 1, 마마. 이렇게 와서 결국 이 식은 a-1, a 플러스 1x는 a-2, a-1이다. 이런 식이 됐어요. 여기에서 풀이를 시작합니다. 이거 막 위양면 a-1 있네 이러고 지워버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래서 갑니다. 시작. x는 a-1, a 플러스 1분의 a-2, a-1이다. 약분했더니 x는 a 플러스 1분의 a-2라는 답이 나오는데 이런 답을 써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모는 0이 아니다. 분모는 0이 아니다. 즉 a는 뭐가 되면 안 돼? 1이 돼도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돼도 안 되지. 우리 이런 거 합체해서 쓸 수도 있죠. 어떻게? a는 아니다. 뭐가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제 2번에 뭐 해줘야 돼? a가 1인 경우, 3번에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a 자리에 1, a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할 때는 반드시 약분되기 전 상태의 식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a 자리에 1 넣었더니 얘 몇 나옵니까? 0분의 0. 그러므로 x는 부정되겠죠.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0분의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나와서 몇 나옵니까? 6 이렇게 나오지. 그러므로 x는 뭐가 되겠다? 불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고등수학의 이론 1차 방정식이에요. 어때요? 어렵지만 할만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절대값 기호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나 절대값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배웠죠? 자, 왜 절대값 이런 거 배우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나왔어요. 정말 열심히 풀었어.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 또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럼 중학교와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의 차이는 뭐냐? 중학교 때는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라는 걸 할 수준까지 만들었다면 고등학교의 2차 방정식은 뭔가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이도는 어떤 식으로 높이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문자 상수가 사용이 되거나 막 2차 방정식에 절대값을 막 붙이던가 2차 방정식의 절대값보다 애들이 싫어하는 가우스 기호를 막 붙인다든가 혹은 2차 방정식의 개수에 막 1, 2, 3, 4 이런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 루트 7 막 이런 무리수가 온다거나 허수 i가 등장을 한다거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인 문제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내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 난이도를 높이는 제1단계에서 사용되는 기법은 전부 다 절대값이에요. 여기저기 절대값이 막 붙어있는 녀석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일 난이도를 1차적으로 높이기 쉬운 주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에 대해서 좀 잘 공부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절대값 기호를 보게 되면 중학교 수학책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절대값 a는 a가 0 이상일 때 뭐로 나온다? a로 나온다. 절대값 a는 a가 0보다 작을 때 뭐로 나온다? 마이너스 a로 나온다. 뭐 이런 거 중학교 책에 어디든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손들기 할 거예요. 손 안 드는 사람은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찍어서 들자.
자, 여기에 A가 나왔어요. 자,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결정하셨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A는 양수다. 음수다 하면 또 없어요. 얘 양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질문할 겁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자, 마이너스 A는 양수다. 마이너스 A는 음수다. 자, 손을 안 든 우리 동시. 네? 얘 양수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절대값 기호와 나중에 가우스 기호를 비교를 선생님이 할 텐데 절대값 기호는요 실수의 양수화 기호라는 거예요. 즉 절대값 기호 안에는 무조건 실수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실수가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는 항상 양수화 작업을 거쳐서 양수가 된 상태로 튀어나온다. 이게 절대값 기호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절대값이요 어떤 분류 작업에 의해서 벗겨져서 나올 때 등장하는 요 녀석들은 모두 다 양수다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 생각해 봐야겠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옛날에 그 마이너스 보의 의미 세 가지를 알려드렸을 겁니다. 첫 번째 음수, 두 번째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라는 명령적 성격, 세 번째 역수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요 마이너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 왜? A 자체가 음수예요.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야 음수 나오면 안 돼. 그래? 알았어.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서 양수로 만들어지는 부호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벗겨내기 위해서요. A가 0 이상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원래는요. 원래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네. 자, 원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요.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지수가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약간의 강제성을 동원해서 분류의 가지수를 줄여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건드렸다? 바로 A가 0인 경우를 건드렸어요. 자, A가 0이면 0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 0 자리에 A라고 적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왜? A랑 0이랑 같은데 맞습니까? 어머 이렇게 적었더니 여기 AA 같네? 그래 그러므로 우리 AA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얘를 모아서 이렇게 A가 0 이상일 때는 A가 나와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두 개로 줄여서 분류하자. 이게 보통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요 녀석에 나오는 마이너스 A라고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있지? A가 0인데 뭐 마이너스 0이나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땐 마이너스 A 요 뒤쪽으로 등호를 붙여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이렇게 A가 0 이하일 때 마이너스 A로 나와 라고 붙이셔도 상관이 없다요. 결론! 절대값의 분류에서는요 등호는 위에 붙이건 아래 붙이건 별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곳에건 한 번만 붙이면 된다. 요것이 분류의 기본인데 모든 시중 답지는 100이면 100다 요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다. 되겠습니까? 하지만 서술형 평가나 꽉 막힌 수학 선생님들을 만나면 항상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끔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맨 위로 올라가서 등호는 어느 곳에건 관계없이 몇 번만 붙이면 된다. 한 번만 붙이면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a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1번 개념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 우리가 뭐 알파벳 공부하냐? 아니지. 내용으로 배우셔야 돼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자,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자. 시작!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한 번 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한 번 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예요. 그래서 대부분 절대값은 우리가 항상 목적이 벗겨내는 데 있어요.